이번 코너 역시 경기도 의회 소식을 더 자세히 들여보는 시간, 바로 경기 포커스. 앞서 3부 끝에 저희가 K컬처밸리 현물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눴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4부까지 왔는데, 대표님, 이 K컬처밸리 이게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이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에 참 기여할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기여가 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 가수가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수익이 3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되고 테일러 노믹스라는 또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한국에는 대형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런 유명 가수들이 한 코리아 패싱이 맞아요. 현실화되고 있다고. 일본 가지 않습니까? 네, 일본을 가고 들어서 저희 KFLG가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창동이나 잠실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사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쟁 파급 효과가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문화 사업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그 문화 쪽에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왜 외국의 유명 가수들, 예술인들이 왜 우리나라는 패싱할까? 처음에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연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시아에 오면 당연히 한국 들으려고 했는데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공연장 그런 게 많이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형 가수들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데 하는데 거기는 사실 음향 효과라든가 그쵸,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감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패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예술 문화 또 다방면에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몇 개 안 되는 곳에 그야말로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 갑자기 또 이제 외국에서 유수의 그 예술인들이 올 때 공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 참 문제인데, 그러면 대표님 이제 앞으로 이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합심해서 K컬처밸리가 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뭐 제도적이나 정책이나 예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 소통 강화도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시고 북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문화 강구를 가는데 경기도 고향 K컬처가 어느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컬처밸리 현물 출자 동의안 통과된 거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눠봤고요. 그럼 이번에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광교 A 17블록이라고 해요. 공공주택 사업 신규 투자 추진 동의안 좀 깁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형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에 분양가의 10%에서 25%를 부담하고 주택 지분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할 수 있는 공공형 주택 분양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에게 자기 지금 마련을 위한 진입장을 낮추고 단계적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기도에서 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이 초기 분양가 10에서 25%. 그야말로 이제 신혼부부,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신혼부부, 이게 아무래도 이 자산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런 이들을 위해서 이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수원 법원 자리 있죠. 거기에 그 광교 A17블록에 전용 면적 59.평방미터 약 25평 그 아파트가 240호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240호면. 그래서 2026년에서 착공해서 28년에 준공할 예정이고 일반 분양도 한 84평방미터 34평형이 한 365 정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 600가구가 거의 들어가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무주택 서민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거는 25평짜리, 그죠? 240호. 분양가의 뭐 10에서 20% 최초 부담하고요. 20년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지분에 대해서는 시세 80%의 저렴한 사용료를 또 부담을 또 합니다. 또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거주 뭐 5년이고요. 전매 제한 10년입니다.
그래서 거주민 및 전매 제한을 이전에 매각시에는 공공에서 다시 다 매입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귀 쏠깃할 것 같긴 한데 이 중요한 게 이 매각 조건. 거주 의무가 5년. 일반적인 것보다 좀 길긴 하네요. 딴 데는 한 뭐 3년 이런 데가 있는데 5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전매 제한 10년. 10년 동안 이제 팔고 사고 이제 그거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새로운 형태예요. 이 공공주택 모델이라서 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제 비용 편익 비율이나 내부 수익률이 기준치를 밑돈다 그래가 지적이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또 내지 못하면 또 도민의 세금이 남부되지 않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공중개사업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공공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또 세제 개편이 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래도 이 사회 초년생들이 계속 여기에서 있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낳고 좀 더 이제 큰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필요할 텐데 그래도 마중물 차원에서 이런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좋은 그 기회일 테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경기도가 새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통과된 안건이었죠.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 2월 6일 날 또 포천 이동면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죠. 8발의 그 폭탄이 또 건물 204동하고 차량 12대가 또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큰 피해를 또 당했습니다. 또 막대한 피해를 당해 삶이 막막해진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마저 또 큰 부담으로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전국의 오폭 사고에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에 또 재난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또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도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또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 재산에 대한 지방세 동의안이 의결돼서 앞으로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감면되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전투기 오폭 피해를 입은 건물과 자동차 등은 피지원 자원 시설세 100%를 또 감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천시 재산세, 자동세 감면이 되고 국비 재난안전교부세가 3억 정도가 교부가 또 됐습니다. 그 피해에 따라서 일상 또 회복 지원금한 1인당 100만 원을 또 지급을 하고요. 중상자에게는 374만 원, 경상자에게는 18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또 지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재난 피해 지원 이거는 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좀 내부적으로 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튼 뭐 빨리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자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요? 5169번님 이렇게 이 최종현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이 OBS 라디오를 통해서 경기도 의회 의정활동 소식 들을 수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우리 경기 A로그의 시그니처 코너죠. 이달의 책 한 권, 내 인생을 바꾼 책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 책으로부터 나온다.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달에 한 권. 대표위원님께서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 갖고 오셨습니까? 책까지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들어주세요. 여기. 오늘 소개할 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인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입니다. 탄핵과 경제위기 등 혼란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IMF를 극복하고 IT 강국을 이끌었던 김대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제 감정기, 해방, 군정, 전쟁, 분당 등을 살아온 청년 사업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사형수, 야당 총재, 대통령 후보, 대통령 삶을 살았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굴곡진 인생을 관통했던 말과 연설문 등을 통해 대전환기기에 대한민국을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많은 생각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읽고 있는데 선거가 또 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한 반 정도 또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거 어떻게 그 매일 한 권 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 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집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이게 갖고 오셨는데 이 감동을 준 문구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기적은 유성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들꽃처럼 때가 되면 을에 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예. 기적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만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기적이 기적처럼 오는 것이다. 김대중은 6년 동안 감옥살이, 예. 10년이 넘는 망명생활과 연금생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40여 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여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되는 기적을 일구었다. 예. 한국 민주화와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도 국민의 피와 땀이 이루어진 낸 기적이었다. 그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번 6.3 대선이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 부활하고 경제 부흥을 기적에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6.3 대선을 겨냥해서 네. 이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책을 갖고 오셨는데 네네. 아니 대표님 뭐 앞서 우리가 코너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잠바 입으시고 운동화 신으시고 지금 네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하고 이게 있습니다. 좀 우리 도민들 분위기 좀 알려주십시오. 어때요? 뭐 저희도 정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민들이 아침에 아침 인사를 하고 오는데 예. 아침 인사 손을 흔들 때 엄지척 이렇게 바깥으로 찻잔가루 또 그래요? 내 보여주시고 예. 또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도민들도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정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고 좀 가장 유력한 후보를 이제 같이 있는 당이다 보니까 좀 국민들이 좀 호의적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들 좀 이렇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쓴소리 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뭘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을 일으킨 또 원죄가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 또 다른 정권을 또 그분들은 내줄 수 없다는 또 절박한 심정도 국민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민주당은 또 앞으로 좀 더 진짜 또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열심히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좀 어디 좀 선거 운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가면은 우리 대표 의원님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제 지역구가 영통구 수원 정지역 메탄 1, 2, 3, 4도 예, 제 예. 지역구인데 정지역이 광교 1동, 2동, 그다음에 원청동, 그다음에 영통 1동 이렇게 전체 정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도의원이 3분이 계시는데 제가 민주당 1분 있고 2분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셔서 다 커버하셔야겠네요. 다 제가 다 돌고 있습니다. 어. 다 알고 있고 제가 예. 이제 뭐 어제 오후에도 유세차를 타고 이제 돌았고요. 네. 또 지역의 또 상권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 또 소상공인의 경우들의 또 의견을 또 경청을 또 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소상공인들, 그 지역 주민들 가장 뭘 요구하십니까? 가시는 분마다 이제 빈상가들이 많이 또 이렇게 1층에 빈상가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 1층에 빈상가들이 또 많이 또 생기고 계시고 점포가 완전 빠졌다 그 예, 빠져 말씀이신 있고 거죠? 또 임대란 편말이 많이 붙어 있고요. 또 이게 상가 번영회장 어제 또 총무님을 뵀는데 예.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경제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경제. 말씀하시고 예. 소상공인들 이제는 최악에까지 왔습니다. 이게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까지 왔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6월 3일 이후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혜택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발표될 거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이번 선거에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경제를 살려달라는 말이 그야말로 가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만큼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뭐 나오신 김에 지금 자당의 후보의 경제 좀 정책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쨌든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거치시면서 민생에 대한 민생 회복에 대해서 큰 또 여러 가지 또 갖고 계셨죠. 예. 그래서 뭐 저희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네네. 도지사 때도 많이 또 그렇죠. 민생회복지원금 했었고요. 또 이번에도 저희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돌아야지 경제가 산다. 그걸 좀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이번 경기도에서 이제 어떤 이번 추경에 이제 통과되면은 경기도도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사는 게 제일 우선한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실 돈이 회전돼야지 그렇죠. 그게 또 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최우선 또 방점을 찍고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그거 1호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보통 추경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보통 추경 이 통과되면 어쨌든 그 추경 국가가 추경 통과되면 어쨌든 지역으로 고글로 분할을 하죠. 그럼 또 이게 또 내려와서 또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매칭 비율로 또 형성이 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이 또 열악한 시군들은 네. 그 매칭 비율 또 같이 하는 것도 매칭 비율이 있어요 따로. 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매칭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계셔서 좀 더 중앙정부가 매칭비를 높여주고 중앙부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좀 지급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앞서 저희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도 사실은 중앙정부의 그 재정이 좀 많이 투입이 되면 그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저희가 부담이 적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시급한 현안 아닌가요, 이런 것도? 근데 항상 보면은 중앙정부 예산보다는 지방정부 매칭비를 항상 이렇게 내려보내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군요.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면은 꼭 매칭 비율로 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지방정부에도 부담이 돼서 돌아오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경제 얘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정치 관련해서 뭐 그 주문하시는 그 우리 도민들 목소리는 없던가요? 싸우지 마라 제발 뭐 이런 얘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또 뭐 국회의원들이 싸마는 뭐 이렇게 집단의 빛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도 그 싸마는 과정 속에서 또 민생 안정과 그 어쨌든 법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싸움도 하고 또 의견도 다투고 하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경기도 외에도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에도 여야가 싸움을 할 때는 있지만 민생이라는 그 중요한 화제 앞에는 서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합니다. 그 너무 좋게 포장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게 그야말로 좀 민생 경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이 자당 그 당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시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요. 그 지금 뭐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거 좀 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제 중도 거의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신뢰 문제는 어떻게 좀 털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번 이제 뭐 사법부의 여러 가지 검찰이나 뭐 법원의 판단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거의 다 여러 가지 사법의 권력 그다음에 그 법원에 대한 그 과잉도 판결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또 저희의 총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유세 같은 거 좀 많이 다니시면 아무래도 제일 가는 곳이 시장. 그럼요. 시장 많이 그건 기본적으로 가시죠. 전통시장. 그 좀 다른가요 분위기가? 전통시장 갈 때와 그리고 뭐 이런 도심지 갈 때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이제 광교 중심가가 있고 제가 지역에 있는 메탄 일동에 또 구메탄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광교 일동을 돌 때는 낮에는 사실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저희가 요즘은 또 저희가 낮에 사람이 없다는 건 어떤 낮에 다들 뭐 출근하시고 뭐 거기에 어떤 상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없으셔서 저희가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 유세하는 걸 최대한 지양을 합니다. 저희가 그 예전 같으면 이제 계속 그 뭐 연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손은 들고 가끔씩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광교 일동 지나갈 때랑 또 저희가 제 지역구인 또 메탄 일동의 전통 그 시장을 갈 때는 저는 틀리죠. 거기 가면 또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시끌벅적하고. 뭐 만두집 있고 뭐 순대집 있고 또 채소 파시고 뭐 지나가시면 또 이렇게 반갑게 왔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지역 돌다가 이제 기운 떨어질 때 구매탄 시장 또 한 바퀴 돌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뭐 만두라든가 또 이렇게 족발 먹고 나옵니다. 그 대표님 뭐 선거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응원하는 도민들의 목소리 이런 거 들으면 힘 나시죠? 뭐 재선거도 했고 그다음에 총선도 했고 지난 또 대선도 했고 지금 대선 또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옷을 2번 입잖아요. 근데 요만큼 주민들이 호응이 많으신 거는 또 처음인 거요. 또 이번에 또 정권 교체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문자들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좀 새싹 문자들이 많이 와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9767번님 대표님 경기도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심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94번님 최종현 대표님 코이카 봉사활동도 하셨다고 하던데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좀 살짝 좀 언급해 주세요. 예. 제가 젊은 시절에 90년도, 92년도에 그 코이카 파견으로 이제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2년 동안 이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 개발이랑 청소년 교육, 그다음에 이제 가축 사양 기술 이런 쪽을 전파하고 제가 왔죠. 2년 동안 소중한 경험이 뭐 지금의 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또 새싹 문자로 5399번님 대표님이 가져오신 책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이 책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제목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대표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문자 진짜 많네요. 네, 0710번님. 최종현 의원님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문자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0239번님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그 K벨처 컬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자체별로 문화공간은 반드시 자립 갱생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 해소 방안도 돼야 되고요.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셨어요. 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875번님 대표님 각 지역 의원님들의 지역 정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주에 있는 거. 0169번님 이사를 자주 다니는 군인들의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리를 깨끗하게 잘 처리해서 새로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 제가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고양시 수건 사업이었던 바로 이것을 재개하기 위한 현물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그리고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단지를 건설하는 이 사업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K컬처밸리, 2번 실리콘밸리. 대표님 답이 뭡니까? 정답은 1번 K컬처밸리입니다. 그 대표님 저기 보시고 한번 당첨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당첨자는 6704님입니다. 아침에 듣는 풍성한 정보에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 같네요. OBS 라디오를 알게 돼서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경기 A로그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